안녕하세요. 테크노 토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네, 뭐 하셨나요? 지난주에 저는 사촌 동생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쌍둥이거든요. 혹시 아기 좋아하시나요? 아기? 아기? 아기 그 저 주변에 이제 제 아는 형들도 그 이제 아기 낳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기 사진 보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 뭐 돌 지난 아기도 있고 저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변리사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 아기 이제 막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아기 아프다고 뭐 응급실 갔다는 얘기한다는 둥 뭐 아니면은 뭐 아기한테 뭐 애기랑 같이 놀러 간다는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예, 딱히 뭐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기가 주 그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제가 요- 어 이제 사이드 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퇴근은 토크잖아요. 그럼 이제 일이랑은 조금 어, 어 그 직장인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좀 건설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에 그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사이드 잡으로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창업 정책 같은 어떤 그런 어, 책자를 인터넷 책자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창업 생각 있으신가요 혹시? 창업. 창업은 저는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라테스나 재활 쪽으로 관련된 업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관련된 정보 그런 거 아시는 거 네네.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에 본 거는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지원 시책이라는 걸 보고 왔는데 제가 왜 이걸 보고 왔냐면 제가 하는 일이 약간 그 그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보육해 준다고 하죠.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뭐가 있을까? 나처럼 이제 직장인들이 창업에 대해서 꿈꾸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초기 자본금이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 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만 찾아보고 한다면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느껴서 제가 한번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이제 좀 어, 알려드릴 수 있고 그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바래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신다고 해도 어차피 저희는 이제 예비 창업자시고 그리고 그거를 아직 이제 큰 규모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봐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이제 뭐 저희는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창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저자금으로 이제 창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받은 자금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업하려고 하면 일단 음,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에 어떤 유동인구가 있고 어떤 그 약간 좀 사전 조사라고 시장 조사라고 하나요 이런 거? 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사업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도 혹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 저 사실 모르겠거든요. 음. 그럼 지금 그 말씀해주신 두 가지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았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선입견이 있었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란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대출이랑 대리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지원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규모가 2조 3,700억으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큰 사업 같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도 업체당 5억 원이고 운전 자금도 연간 1억 원 한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를 좀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 자금을 받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서 진행했던 건 소진공 이제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죠. 예, 소진공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소진공에서 이제 심사 평가를 하죠. 네, 심사 평가를 한 뒤에 그 거기서 이제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합격이 된다면 이제 거기서 진짜 실제로 그 약정 처리를 해서 그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시기거든요. 보통 이제 정책들이 정부 지원 정책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맡았던 그 진행 사업들도 그랬고 보통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지원 대상을 바탕으로 어, 그 사업 계획서 통상 사업 계획서라는 걸 받고 그리고 좀 중요한 사업이나 좀 큰 규모의 사업 경우에는 2차 평가라고 해서 이제 PT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 심사관 앞에서 그리고 이제 심사관들의 통과를 받은 기업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약정 처리를 받아서 그 대출을 진행해서 이제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저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70%, 80%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창업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정책들을 보면 예비 창업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라고 해야 되나 그 전문가들이 이제 피드백 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1, 2, 3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예비 창업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일단 받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그 지원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일단 수집을 해야겠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다른 이제 어, 기존에 2022년, 2021년에 나왔던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신사업을 했던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어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입을 한 다음에 내 아이템으로 거기다 넣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선발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번에 소상공인 정책 여기서 보니까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 지원 파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로그인 없이도 업종이나 행정동 선택하면은 업소 수랑 관련된 업소 수랑 매출이랑 유동 인구 등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기본적인 복지 같아요. 뭔가 뭐 지원이 돼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심 있는 인들에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제 상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이제 과잉 경쟁을 예방을 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 창업 기업이 망하지 않게 최소한의 준비를 많이 도와준다. 저희가 임장 뛸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니까 창업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적극 활용해 보셔가지고 본인 동네에 있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지역에
상권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되게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음, 네, 그 정도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상권 분석이 있고 경쟁 분석이 있고 입지 분석이 있고 수입 분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네, 요 정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업적인 면에서 이렇게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게 막 그런 교육 뭐 얼마 몇 주의 교육 뭐 수료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혹시 이 정책에 혹시 담아져 있는지.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신사업 창업 지원 사관학교,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규모가 500명 정도 되고 전국에 17곳 정도 있거든요. 예산은 한 197.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거든요. 그 창업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딱 저희죠. 사업 생각은 있으나 창업 생각은 있으나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 교육 그리고 전표 경영 체험 교육 그리고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점포 경영 체험 교육 같은 게 이제 저희가 진짜 직접 사업이다라는 경험을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본 결과로는 그 점포 경영을 하지 않는 온라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점포 경영에 해당하는 다른 경험을 제안해주고 그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되게 이 사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원 내용 중에서는 이제 창업 교육 4주를 받고요. 기본 공통으로 받고 그리고 업종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저희가 창업자가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그 구분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점포 경영 체험 교육 같은 경우는 12주 꽤 기네요. 그죠? 4주를 한 달로 치면은 이제 한 3달 실제로는 3달 조금 안 되겠네요. 그 정도를 하고 이제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 자부담 50%, 현금 20%, 현물 30%, 그리고 직접 대출 최대 1억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볼게요. 그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벤처부 그리고 공단 같은 데에서 이제 사업 공고가 뜹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 떴겠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보통 이제 한 3월에서 5월, 6월 사이에 보통 많이 뜨거든요. 이런 지원 공고들이. 거기에 지원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정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뭐 예비 창업자니까 뭐 아직 업종 같은 거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깊게 안 해보셨을 거고 창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이제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창업에 대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 내가 자영업이랑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에가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홈페이지 www.sbig.5월.kr에서 신청하고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공고를 보고 신청 접수를 한 뒤에 이제 교육생 모집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관기관에서 하는데 교육생 모집을 따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에. 그리고 이제 선발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론 실습 교육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교육 4주 그리고 전폭 경영 체험 교육 12주까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실제로 사업화 지원을 하는 거죠. 주관기관에서. 이게 사업화라는 게 그 말이 좀 어색하시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이게 어떻게 돈이 벌리나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해주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좀 열정을 갖고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은 아마 본인만의 사업화를, 본인만의 아이템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사업화를 이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사후 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막상 창업을 하더라도 이거 이제 창업됐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나름 탄탄한 게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크게 보시면 이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한테 이제 교육이랑 챔퍼 그 경영 체험 교육, 점포 체험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사업화 지원까지 이제 패키지로 해주는 사업이라서 아마 예비 창업자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할 것 같은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체험을 이수하면서 사업화 지원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은 아니요.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를 별도 모집 공고하며 심사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교육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들은 이제 그게 만약에 잘 안정적으로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사후 지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관 기관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전혀 알지를 못했어가지고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는 진짜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을까,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뭐 하시나요? 다음 주에 이제 3월 벌써 이제 넷째 주인가요? 다음 주가? 와, 벌써 넷째 주네요. 벌써 넷째 주네요, 진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대망의 그 회사에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큰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체육학의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다음 주면은 거의 끝이 보이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은 저도 이제 끝,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시험도 마무리 하시니까 조금 더 후련한 한 달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거네요. 4월 달에는. 네. 보시는 분들도 3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4월 달에는 또 다른